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디상병원의 변정원장입니다. 오늘은 경추에 생기는 병 중에 경추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이나 수술이 과거에 시행하던 절개 수술보다 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치료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추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흔하게 허리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터졌다고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신경이 눌린다면은 협착증은 전반적으로 척수도 눌릴 수도 있고 추간 신경도 눌릴 수가 있듯이 목에서도 추간판 탈출증도 생길 수가 있고 협착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의 단독 병변보다는 디스크도 변성이 오거나 파열이 올 수도 있지만 관절 주위에 있는 뼈도 덧자라고 척수를 싸고 있는 황생인대라고 뒤쪽에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져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경추라면은 목뼈 커브도 정상이지만 목뼈 뒤쪽에 터널로 지나가는 척수들의 주행 방향에 크게 어디 눌리거나 압박받는 부위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협착증이 생긴다면은 디스크의 병변이 있다면 디스크 부위에서 눌릴 것이고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황색인대나 뼈들이 덧자라서 생긴다면은 그 주위에 전반적으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양한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협착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MR을 찍어보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분의 목 경추에 MRI가 된다면은 우측은 협착증이 있는 분의 경추에 MRI가 되겠는데 척추체 뒤쪽으로도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지만 뒤쪽에 있는 관절 쪽에서도 관절면 쪽에 뼈가 덧자라고 황색 인대가 비유가 되면서 신경 뒤에서도 누르게 되거든요. 신경이 앞뒤로 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경추 협착증의 전형적인 MRI 소견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정상과 협착증이 있는 경추의 모식도가 되는데 좌측인 경우에는 가운데 경추의 뒤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쪽으로 정상적인 척수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터널도 넓고 또 그 척수 싸고 있는 막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눌릴 일이 별로 없지만 만약에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변성이 돼서 눌리는 경우는 이렇게 중앙을 눌릴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디스크가 만약에 측면으로 빠진다고 그러면은 추간공으로 빠져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신경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경추 같은 경우에는 관절 자체가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뼈가 덧자라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환자분의 경추 MRI가 되는데 화살표 있는 데가 디스크 부위하고 뒤쪽 관절 쪽에서 앞뒤로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도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추 협착증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일단은 만약에 추간공으로 빠져나가는 그 신경들이 눌린다면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에 준하는 신경 증상이나 통증이 상지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번이라면은 어깨에서부터 이쪽 상완 쪽에 될 수가 있겠고 7번이라면은 엄지손가락이나 세 번째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 흉추 1번 신경이라면은 5번째 손가락 쪽이나 팔 안쪽에 저림감이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척수 자체가 중앙에서 눌린다면은 상지의 통증뿐만 아니고 다리까지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통증이나 저림감도 있겠지만 보행장애, 균형감각 떨어져가지고 걷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어서 좀 심한 경우에는 꼭 뇌병변, 뇌 손상이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서 뇌질환과 감별이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 소변이나 대변에 장애도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추 협착증은 어떤 치료를 하나요? 사실 과거에는 경추 협착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었고 막상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의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게 만약에 디스크만 있다면 그 디스크만 제거하면 됐겠지만은 경추의 협착증인 경우에는 척추의 전방뿐만 아니고 후방에서도 신경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나 현재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주로 절개를 이용한 수술인데,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은 척추와 척추를 쇠판을 이용해서 고정한 수술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은 그 인공 디스크를 이용해서 그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고정을 한 사진이 되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전방으로 접근을 했는데 앞쪽에서 뒤쪽으로 눌리는 그 디스크는 제거가 가능하지만은 뒤쪽에서 눌리는 것은 충분히 감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증상이 남거나 수술의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관절에 수술할 때 관절경을 썼듯이 척추, 허리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내시경 수술이 목에도 그 적용이 돼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내시경을 이용한 경추의 수술은 주로 협착이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눌리는 부위를 풀어주면은 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왼쪽의 사진은 단방향 하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단방향 내시경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방향이 되는데,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기구를 가는 거를 쓸 수가 있고, 또 단방향에 비해서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단방향도 뭐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그 양방향 기술에 손이 익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협착증에도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해서 그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어떤가요? 사실 과거에 시행을 했던 척추체 고정이나 인공 디스크 같은 수술에 비해서는 감압적인 면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이나 수술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전방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돌리는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었는데, 내시경을 이용하는 경우는 디스크 제거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눌리는 관절이나 뼈나 조직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수술 전과 후의 MR 사진이 되겠는데, 수술 전에 눌렸던 부위가 수술 후에는 많이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이미지가 되는데, 수술 전에 화살표 방향의 추간공과 척추공이 많이 좁아졌었다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한 후에 추간공뿐만 아니고 척추공이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제 주변에 목 협착증으로 인해 과거에 와인 같은 걸 마시려면은 목이 좀 뒤로 젖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시경 시술을 하고 나서 와인같이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 많이 편하고, 과거에 느꼈던 저림감이나 통증이나 그런 신경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경추 협착증도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착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절개를 이용한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적으로 그 부위의 증상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위아래 관절에 무리가 또 가기 때문에 2차적으로 디스크 손상이나 파열이나 협착증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인공 디스크도 낼 수가 있는데, 인공 디스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눌리는 신경을 충분히 풀어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게 되면은 척추체 뼈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주저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신경이 눌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자제하는 편이고, 또한 이런 수술 받게 되면은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수술비도 꽤 큰데 막상 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실비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위험성도 또 상당히 적고요. 후유증도 적고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퇴원도 한 2, 3일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은 경추의 협착증에도 요추의 협착증에 이용하는 그런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